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설마 하겠지만 한 국가의 몰락은 선거에서 국민의 우연한 선택에 따라 순식간에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의 비극입니다. 원래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2%를 기록하던 경제 우등생이었습니다.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위, 그리고 평균 경제 성장률 2위를 기록했던 정말 괜찮은 국가였습니다. 특히 군부 독재 기간인 1967년부터 1974년까지는 평균 7.4%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당시를 두고 전문가들은 그리스 경제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더구나 이 같은 높은 경제 성장률은 2차 세계대전의 발발, 1932년도에 국가 채무 부도 위기, 전후의 극심한 인플레이션, 1968년에 시작되어서 1974년까지 지속되었던 군부 독재 정권의 등장 등과 같은 아주 좋지 못한 환경 하에서 만들어낸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리스가 1981년 10번째로 유럽 공동체 EU 회원국으로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경제 성적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8%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국가 부채의 비중은 181.2%로 증가했습니다. 당시에 1981년도에 재정적자 규모는 1인당 국민소득의 GNP의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스의 재정적자 비중은 국민소득의 10.20%부터 15.10%까지 만성적인 적자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의 매년 10%나 15%를 국채를 찍어서 조달했던 셈입니다. 실업률도 1981년도에는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달에는 27.8%까지 쏟아올렸고 2019년 8월 달에는 16.7%까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 그리스가 본격적으로 재정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리스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전 인구의 30%인 340만 명이 절대 빈곤선 이하에 있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25%가 실업 상태에 있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목숨을 끊은 사람이 1,800명이었습니다. 노숙자 수도 25% 증가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강도 사건이 10만 명당 25.1건이었습니다만 2010년에는 2배가 넘는 53.5건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 그리스의 국가 진로 변경입니다. 그리스가 국가 진로를 변경하기 시작한 분위기는 1973년부터 1979년 사이에 평균 경제 성장률이 3.7%로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는 오일 쇼크의 와중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실업률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여당이자 당시에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사용해오던 신민당, 영어로 뉴 디모크래시 당이 1981년도 10월 18일에 실시됐던 선거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부르짖는 사회당 정부로 정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의 비극은 1981년도 10월 18일에 실시됐던 여당의 대패, 야당의 대승이었습니다. 야당은 사회당 정부였고 여당은 바로 친시장 정책을 썼던 그런 당이었습니다. 사회당 파속당은 48.1%를 얻었습니다. 172석을 획득했는데 172석은 79석을 추가적으로 얻은 겁니다. 그리고 원래 여당이었던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당이었던 신민당 뉴 디모크래시는 35.9%를 얻어가지고 의석수가 115석에 그쳤습니다. 몇 석을 잃었는고 하니까 56석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이 10.9%를 차지해서 13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그리스의 경제 위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81년도 10월 18일 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는 신민당으로부터
사회주의 좌파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회당으로 권력이 넘어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회당의 당수는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안드레우스 파판드레오 수상이었습니다. 그는 급진 좌파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불러서 실용주의적 막시스트다, 마르크스주의자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1974년도에 좌파 정당인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 흔히 파속당이라고 합니다. 을 결성해가지고 정권 탈취를 호시탐탐 누리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국민들에게 우리가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가 공짜를 더 주겠다 그렇게 호소해가지고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의 국가 진로가 우양우에서 완전히 좌양자로 트게 됩니다. 선거 한판이 결정한 거죠. 대대적인 기간산업의 국유화, 대대적인 사회복지 정책, 포퓰리즘 정책을 쓴 겁니다. 공짜를 마구 준 겁니다. 특히 저소득 집단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안드레우스 파판드레오 총리가 사용한 정책은 아주 전형적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익기에 익숙한 보편적 복지 강화, 공공부문 강화, 정부 개입 강화, 보호와 온정주의 정책, 투표권 18세로 하향 조정, 그리스의 정치 지형들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좌파 정권은 거의 비슷합니다. 공공 영역을 확대시키고 세금을 많이 때리고 기간산업을 국유화시키고 그 다음에 투표권 연령을 낮추고 아주 전형적인 그게 딱 그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안드레우스 파판드레오 총리가 권력과 재정과 기회를 모두 다 낭비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1980년대에 유럽은 그리스 경제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에게였던 12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빌리는 것이죠. 그 가운데 80%가량을 파판드레오 총리는 그의 정치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봉급과 지원금으로 다 소비해버리게 됩니다. 다음 질문 1980년대 초반의 세계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이미 좌파 경제정책 혹은 계획경제정책의 폐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사용할 때입니다. 1981년도 1월 20일 날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기 위해서 방만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게 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대규모 감세 정책, 규제 완화 정책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완전히 국가의 경제정책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에 1979년도 5월 4일 날 영국의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집권하면서 1945년 전후에 계획경제로 달려왔던 영국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뜯어고치는 자유주의 경제정책 노선으로 사회를 바꾸게 됩니다. 사회주의 신념에 깊이 빠져있던 확신범이었던 안드레우스 파판드레오 총리는 전 세계가 모두 다 우향후 자유주의 경제정책 노선으로 달려갔는데 그만 완전히 반대로 사회주의 경제정책 노선, 좌파 경제정책 노선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의 조국인 그리스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리스인들의 비극은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과 편견과 정책에서 비롯됐고 그 지도자가 공짜를 주겠다, 당신들을 먹여 살리겠다 그런 호소, 선전선동에 넘어간 것이 그냥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회당 정부 초기 시절에 1981년도와 1983년 사이에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25%였습니다. 90년에 파판드레오 총리가 정권을 친시장 정책을 추구하는 신민당에 넘겨줄 때까지 9년간 경제성장률은 0.79%에 불과했습니다. 좌파 정책까지 절대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그리스인들에게 엄청난 가난과 모멸감을 남겨주고 1999년도 6년도에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2020년도에 한국은 1981년도 10월에 그리스의 좌파 정책으로 방향선회할 때와 똑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만일 좌파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들은 정권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1981년도 10월 달에 파속당, 좌파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9년간 집권하게 됩니다. 9년간 집권한 동안 나라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저성장에다가 포퓰리즘을 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고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좌양자로 갈 건지 우양으로 갈 건지. 전 세계는 지금 뭐죠? 자유주의 경제 노선을 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한 거죠. 좌파 경제 정책을 실시한 거죠. 그 부작용이 엄청나게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우한 폐렴 가지고 다 덮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현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그냥 좌향의 길로, 좌파의 길로 가는 거죠. 국가의 진로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경로 의존성, 한번 특정 경로로 들어서게 되면 그것을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15 총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현명하게 좌파로 가는 것은 가난으로 가는 길이죠. 뭐 제가 과장을 하지 않고 그냥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뿐만 아니고 북한 문제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낮은 연방제로 뭐 헌법을 바꾸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수공헌한다 이렇게 하면 체제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겠죠. 정말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